자, 계속 보실게요. 70페이지에 보시면 등기 효력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가장 원칙적인 효력은 물권 변동이요.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 이건 186조 얘기예요.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그랬어요? 접수한 때 또는 저장된 때.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다음 임차권은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 요거 아까 나온 얘기 한 번 더 쓴 겁니다. 자, 여기서는 주로 순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순위. 자, 순위 확정적 효력. 자, 요 부분은 법 조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 출제하는 게 순서를 따지는 건데 같은 구는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 번호. 요거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을구에 1번 저당권자 A, 2번 전세권자 B. 누가 됐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1번 1순위, 2순위, 순위 번호. 그래서 1번이 더 센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경매를 치면 얘는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꾸로 자, 만약에 1번 자, 전세권자 B, 2번 저당권자 A. 누가 더 센 거예요? 1번이 센 거지. 그럼 만약에 2번 저당이 경매를 쳐도 얘는 안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둘 다. 자, 을구니까 을구는 무슨 번호 본다? 순위 번호를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 번호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구 봅니다. 자, 갑구에 1번 A 소유자, 2번 B 가등기 이렇게 돼 있고요. 을구에 자, 1번 저당권자 C 써 있어요. 그러면 을구 1번 저당권과 갑구 2번 가등기는 누가 더 센 거예요? 자, 이건 그때마다 다른 거죠? 자, 이때는 무슨 번호를 본다? 접수 번호를 봐야 돼요. 접수 번호. 됐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더 세면 얘가 본등기를 치는 순간 얘는 직권 말소당해요. 근데 얘가 더 세다 그러면 얘가 경매를 치면 얘가 말소당해요. 자, 서로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접수 번호를 봐야지 순위 번호로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갑구 2번이고 하나는 을구 1번이니까 이걸로는 비교 안 되고 접수 일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구는 접수 번호를 확인하시라 이거죠. 자, 다시 현재 견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나와라. 자,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갑구에 2번 가등기 걸려 있죠? 을구에 1번 저당권 걸려 있죠? 누가 더 세요? 자, 요걸로는 모르고요. 뭘 보라고요? 접수 번호. 근데 접수 번호는요. 그냥 번호만 보면 안 되고 몇 년도 접수 번호인지 봐야 돼요. 해마다 접수 번호가 새로 붙여져요. 새로 시작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100이었는데 언제 2016년 101호고. 자, 여기는 2017년 305. 누가 더 센 거야? 10년이 센 거지. 그럼 얘가 본등기를 치면 얘가 말소당해요. 됐죠? 잘 보세요. 어떻게 된 거야? 네, 어떻게 했어요? 2018년도 1월 3일 날 101호로 들어왔어. 그죠? 여기는 2017년. 그죠? 네, 누가 더 센 거예요? 17년이 더 센 거지. 그럼 얘가 경매를 치면 얘가 오히려 말소당해요. 여기 보시면 요 순위 번호는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접수일자랑 접수번호가 싹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거꾸로가 돼버린다고. 되게 심각하죠? 서로 다른 구는 무슨 번호를 봐라? 접수번호를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구는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이대로 가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또 그런다. 하여튼 뭐 같은 구 다른 거 다르구나. 이런 곤란해요. 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같은 구는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 번호. 그래서 이 두 개를 싹 바꾼다니까. 순위 번호, 접수 번호를. 그다음 요거 미음에 보시면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건물 등기부에 등기를 했는데 대지권에도 같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501호의 저당을 잡았는데 501호에 딸린 대지권도 같이 잡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 구역 등기 요거는 토지 등기부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는 건물 등기부에 들어갔더니 토지도 효력이 있다. 얘는 토지만 들어왔다. 그럼 두 개가 부딪히면 누가 더 셀 거냐? 하나는 건물의 등기했고 토지 등기인데 완전 다른 등기부잖아요. 그때 뭘로 봐야 돼요? 접수번호를 봐야 된다. 여기다가 순위번호 집어넣으면 틀리는 거예요. 이 문장이 이해가 하나도 안 돼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대지권 나오고 순서 물어보면 접수번호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구는 접수번호라고 했으니까 아예 다른 등기부는 당연히 접수번호예요. 순위번호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대지권하고 길게 나오면 접수번호를 순서로 따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순위 확정적 효력,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판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다음 추정적 효력이라는 건 우리 이제 법에는 안 써 있고요. 학설 판례가 자, 등기부에 써 있으니까 개꼬겠지 뭐. 예. 이거 아니라고? 그럼 네가 입증해 봐. 이렇게 상대방한테 입증 책임을 돌리는 이런 게 추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등기 추정력이 실제로 작용하는 부분은 재판에 있어서 입증 책임. 그래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고 이걸 뒤집고 싶은 사람, 상대방 측에서 먼저 입증해봐라 라고 입증 책임을 저쪽으로 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추정력의 실제 효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정력은 어디까지 미쳐지냐? 웬만한 건 다 미쳐져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권리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 등기가 있어? 그럼 채권도 있나 보지? 라고 추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절차적으로도 토지거래 허가나 농실증 같은 거 있었나 보지? 등기 넘어갔어? 그럼 있으니까 넘어갔겠지? 라고 추정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니라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그 사람 맞겠지 뭐 절차 잘 됐겠지로 이게 다 인정해 주는 게 이 추정력입니다. 그다음에 인적 범위에 대해서 인적 범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등기가 기재돼 있으면 전 소유자한테까지 봐라 이 등기 너한테부터 넘어간 걸 돼 있는데 네가 입증해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소유자한테까지도 추정력을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른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첫 번째 소유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인정되고요. 그거 말고 변동된 부분이 진실하다. 이 부분까지는 보존 등기 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펴 보시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라고 하면 등기부상 1번 A에서 2번 B로 넘어온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제3자랑 붙었으면 그러면 누가 먼저 입증해야 돼요? 얘가 입증해야 돼요. 얘는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입증 안 해도 돼요. 얘가 입증해야 돼요. 문제는 얘랑 둘이 붙었대. 붙어가지고 나는 안 팔았다, 나는 너한테 샀다 이렇게 붙었으면 그때는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A가 입증해야 돼. 등기부에 이전됐다고 돼 있거든. 그럼 이걸 뒤집으려면 A가 뒤집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정력은 제3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다른 거는 얘가 집을 줬는데 미등기라는 거예요. 미등기. 미등기로 B한테 넘겼대.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A 보존 등기하고 2번 B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요. 1번 B 명의로 보존 등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되는데 기왕 됐으면 유효라고 했죠. 이 상태에서 C랑 붙은 거예요. 그럼 얘는 B는 등기부 보존 등기 보여주면서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어.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C가 입증해야 돼. C가 뒤집어야 돼. 그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갑자기 A가 난 안 팔았는데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샀는데 이런 거예요. 그럼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는 보존 등기면 얘 말에는 힘이 빠지죠. 그래서 얘는 이걸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사자 간의 추정력은 안 됩니다. 보존 등기라서. 이전 등기라면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지문에 암소리 안 하고요. 당사자 간의 추정력이 된다. 맞아 틀려요? 당사자 간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맞아 틀려요? 보존 등기인지 이전 등기인지 안 가르쳐주고 당사자 간의 추정이 인정된다 그러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전제입니다. 이거 얘기할 때는 반드시 보존 등기라고 써주게 돼 있어요. 써주면 그때는 추정력이 있긴 하지만 당사자 간에는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리고 나서 문장을 읽어볼게요.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 첫 번째 소유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있고 변동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 명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거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부인하고 이러면 서로 붙은 거잖아요, 둘이. 이런 경우는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추정력은 깨지고 B 네가 입증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는 건 아닌데 당사자 간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이전 등기라고 하면 제3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전제로 합니다. 됐습니다.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일단 표시 등기는 안 돼요.
권리는 항상 권등기니까 권리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 인정되고 표시에 대해서는 표시는 표지적. 즉 이래. 자, 요거는 대장이 우선이란 말이야. 대장상 분할이나 합병이 된 거기 때문에 그쪽이 우선이라서 표시 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권리 등기에만 추정력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또 추정력 인정 안 되는 게 보통 가등기.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점유 추정력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민법에서만 주로 얘기하는 거라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이 있는데요. A가 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B는 여기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제3자가 볼 때 등기 때 보니까 A 걸로 돼 있고 가 보니까 B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거라고 추정하겠어요? 당연히 A 거라고 보는 거죠. 등기돼 있는 부동산이면 이게 더 중요하지. 점유를 누가 하냐면 뭐가 중요한 이거예요.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그죠? 네. 민법 200조에 점유의 추정력이란 거 인정한다고 써 있는데 거기 되게 웃기는 게 점유물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동산이다 부동산이라 안 써놨어요. 뭔가 뭘 점유하고 있어? 그럼 개건가 보지? 이게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석해 보니까 그럼 그거 동산이라고 안 써있으니까 부동산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해석을 해보니까 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될 거냐에 대해서 부동산은 등기 있는데 뭐하러 이걸 갖다 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등기라는 강력한 공시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점유 가지고 이걸 갖다 쓸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등기 제도가 없는 동산의 점유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부동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 있으니까 등기 추정력으로 가고 점유 추정력은 부동산에는 하지 말자. 이런 게 대부분 학설과 판례자 입장이 됩니다. 대충 감만 잡으면 돼요.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출제된 적은 없는데 한번 써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후등기 저지로. 자, 등기가 있는데 또 똑같은 게 실질적으로 전세가 2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거 안 되겠죠. 아무리 끝난 전세라도 완전히 지우고 다음 전세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중복될 수는 없다. 자, 점유적 효력은 뭐 20년, 10년 그런 거니까 대략 보시면 되고요. 자, 공신력은 부인된다 그랬죠. 우리나라 공신력이 인정될 수 없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등기 유효권을 볼 건데요. 일단 요거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2번, 3번 묶으시고 얘네들은 자, 당연 무효. 자, 절대 무효. 직권 말소 대상이 됩니다. 자, 직권 말소 대상이 됩니다. 자, 잘못 기록된 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의 신청 따져 가지고 이거 관할 위반인데 지워. 자, 이거 등기할 사항이 아니잖아. 지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3호부터 11호 9개 있습니다. 요거는 깜빡 실행됐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로 봐주는 겁니다. 유효로. 요거 2개. 자, 1호 관할 위반. 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얘네들은 각하 사유인데 깜빡 실행됐을 때 암만 실체관계 부합하니 어쩌네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당연 무효,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절차상 하자는 봐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효로. 요거는 우리가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건 이의신청이 안 됩니다. 유효는 따져봤자 소용도 없는 거예요. 자, 잘못 실행됐을 때 2개는 지워버려야 되고요. 요건 못 지운다는 거예요. 다음 실체관계는 당연히 부합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애매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장 대표가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가불병이 있어요.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숑 넘어오는 거 요거 중간 생략 등기로 금지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요 등기 먼저 하고 그다음 등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요 등기를 60일 이내 등기를 하라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강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을 생략하고 자, 최초 양도인이 종 양수인에게 직접 넘어갈 수 있냐에 대해서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가 있고 3자 합의 없으면 직접 청구는 못하고 을 명의로 먼저 대위로 해줘야 돼요. 다시 자, 칠판 보시면 자, 1번 갑에서 자, 2번 병으로 직접 넘어가는 거 이런 거는 금지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1번 갑에서 2번 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이 안 해. 안 하면 중간에다가 병이 대위한다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이렇게 치는 겁니다. 병이 대위했다. 그리고 나서 3번 병을 나중에 따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3번 병이 따로 들어가는 건 지금 얘기 안 해요. 을명의 등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생략이 아닌 건데 이걸 얘가 안 하면 병이 대위할 수 있다.
그죠? 자, 대위했으면 그 대위한 사람 이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했대. 유효부요. 유효. 자, 기왕 한 거 어쩌겠냐 이 소리야. 그죠? 이게 다소 절차의 문제가 있더라도 걔 거 맞댄다. 그럼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유효로 봐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효가 되는 게 딱 하나 있죠.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 부분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이런 나쁜 목적 있잖아요. 조세 포탈이나 투기 방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등기 안 하고 전면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다고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뭔 소리예요? 유효다 이 말이죠. 참 자기들도 판결문 쓰면서 유효라고 쓰기 민망했던 거야. 유효 그러면 좀 그렇거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웃기죠. 참 속보요. 나는 대학교 때 이런 거 보면서 뭔가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어. 아니야 그냥 자기들도 민망해서 그런 거예요. 유효. 촬영되고 있나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뭐 깊은 어떤 고뇌가 있어요. 이게 판사들이 앉아가지고 판결문 쓸 때 하나하나마다 다 말이죠. 유효. 무효를 한다는 취지 아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여기 보시면 최종의 합의를 이유로 중간에 합의를 초에게 중과쟁의 같은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 동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좀 웃기는 게 이론상 그래요. 3자 간에 이미 계약선 연결돼 있어요. 근데 등기를 바로 넘길 거냐에 대한 동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당연히 셋이 다 동의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계약서는 따로 있지만 등기 바로 가자 이렇게 해서 셋이 다 동의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등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3자 합의가 있냐? 이 합의 있으면 직접 청구된다. 판사님들이 이렇게 이론 정리를 한 거예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3자 합의가 됐냐? 애매한데? 그러면 눈빛만 봐도 알지 않냐? 그게 뭔 소리예요? 묵시적 합의가 되냐? 그거 된대. 묵시적 합의가 된대. 그러면 이제 동의서를 써가지고 중간에 빵꾸를 뚫은 다음에 쭉 돌려가지고 맨주에서 사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 됐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충 빵꾸 뚫어놓고 사인하면 동의된 걸로 봐요. 그 눈빛만 보고 묵시적으로 된 걸로 본다 그럼 봐줘. 그러니까 동의를 되게 넓게 봐줘요. 넓게 봐주니까 웬만하면 중간생계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명백하게 동의가 없다라고 딱 입증이 되잖아요. 그래도 기왕 넘어갔으면 놔두라는 거야. 기왕 넘어갔으면 유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생략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판사님들은 이 판례에서 중간생략하고 샥 넘기는 거 좋아해 싫어해? 엄청 좋아하는 거 엄청. 웬만하면 봐주려고 그래. 웬만하면. 근데 그걸 막고자 법이 나왔죠. 무슨 법이에요? 특별조치법. 이 특별조치법이 나왔어요. 중간생략하지 말고 중간생략 꼭 하고 가. 60일 안 하면 과태료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못하게 법이 탁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중간생략 등기를 해야 안 해요? 그래도 해요 또. 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한다? 그럼 걸리는 애들이 있어 없어? 꼭 재수없는 애들 걸려 그죠? 꼭 걸리는 애들이 있다고. 꼭 남들 다 하는데 안 걸리다가 나만 걸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처벌 받아 안 받아? 처벌 받아요. 그럼 그 등기 유효 무효? 그래도 유효예요. 그래도 유효. 그 대법원에서 나와서 유효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법이 나왔는데 왜 유효야 그랬더니 이 법에는 60일 이내 안 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써 있지 무효라고는 안 써 있다 이렇게 해요. 무효라고는 안 써 있지 않냐? 법 뒤져봐라. 무효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단속 규정이라 그래요. 단속 규정. 들어봤어요? 단속 규정. 단속 규정 가장 대표적인 게 빨간불에 무단횡단이죠? 빨간불에 무단횡단 허용되어 금지돼요? 금지. 근데 뛰어 안 뛰어? 또 좌우 살피고 뛴다? 걸려 안 걸려? 꼭 걸린 애들이 있다? 안 걸린 애들도 많은데 나만 걸린다? 그럼 처벌은 하겠지만 되돌아가요? 그냥 가요? 딱지 쪘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규정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처벌은 하겠으나 효력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절대 안 되는 무효 하나 있죠? 그 무효 토지거래 허가고요. 요건 어쩔 수 없다. 무효 써 있어요. 자, 모두 생략 등기도 다 같은 원인이고요. 원인이 좀 달라도 다 같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유자가 될 거면 그냥 봐주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등기 원인 허위로 기재하면 처벌 규정이 있어요. 있지만 효력은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어차피 아들 건데 어쩌겠냐 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시간적 불일치로 원래는 계약하고 등기하는 건데 등기해놓고 나중에 계약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효 등기였는데 나중에 합의해서 쓰자라고 하면 봐주자는 거죠. 이게 무효 등기의 유형입니다. 자, 무효 등기 유형은 두 가지예요. 권리 등기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근데 손해 볼 사람도 없다.
이해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냥 봐줘라. 라고 유용해 주는 거죠. 대신에 끝난 건물, 멸실된 건물 등기를 가져다가 신축 건물에다 갖다 쓰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완전 딴 부동산이니까 이건 표시가 잘못된 부분이어서 유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리 등기는 유용이 되겠지만 표시 등기는 유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설비 들어갈 건데 이거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보고 갈게요. 자, 뒤쪽으로 가실 건데요. 자, 우리 교재 그대로 뒤로 가셔서 320페이지. 자, 320페이지. 자, 320페이지에 77번 문제가 있습니다. 320페이지 77번. 같이 보시죠. 자, 320페이지 77번이죠. 네. 자, 1번 임차권은 등기할 수가 있어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등기하면 효력 발생이 아니라 어떻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대항력. 자, 효력 발생 요건 이거는 이제 물권에서 물권변에서 법률 행위일 때 효력 발생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등기랑 상관없이 효력은 발생해요. 둘이만 채권 계약하면. 근데 등기까지 하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항력 또는 대항요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틀렸어요. 두 번째 등기가 맞춰졌어요. 자, 맞춰졌는데 차고나 빠진 부분 이거 보는 순간 아, 원시적이다. 원시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차고나 빠진 부분 있으면 등기할 때부터 틀린 거야. 원시적으로. 그죠? 자, 이럴 때는 변경 등기가 아니라 경정 등기 이렇게 보셔야 돼요. 3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자 마쳤어. 언제 마친 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이게 뭐죠? 식별부. 식별부가 됐으면 맞춰진 거죠. 맞춰진 거.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 4번 등기관 과실 등으로 기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대요. 자, 기록이 안 돼서 제대로 안 맞춰진 거예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으면 접수한 때부터 물건 취득할 수가 없죠. 등기부에 뭘 써야지 내 거가 되는 거지. 아무리 등기 권리증이 나왔어도 등기부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개코 아닌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공인중개사 하시는데 등기 권리증 나왔다고 네 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꼭 반드시 발급 받아 보셔야 돼요. 발급 받아 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제대로 기록이 됐는지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권리증은 나왔는데 떼어보니까 안 써 있는 거야. 그러면 걔는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등기가 맞춰져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접수한 날짜부터. 그렇죠? 네. 자, 5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자, 등기필 정보 완료 통지서를 받은 때부터 아니죠?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번만 맞는 거예요. 자, 다음 자, 78번 보시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부동산의 일부가 있고 또 권리의 일부가 있어요. 자, 부동산 일부 권리부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존 등기는 XX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처분하는 게 뭐 있어요? 소유권 이전하거나 저당 설정하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일부 상태로는 안 되죠. 네, 권리 일부는 이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빌리는 거 용이 빌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는 빌릴 수가 있고, 자 권리 일부는 빌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토지 특정 일부래요. 위에 거 밑에 거. 토지 특정 일부는 위에 거예요. 자 토지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일부잖아요. 특정은 괜히 쓴 거야. 괜히. 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 이렇게 특정해서 요만큼 이 특정 일부란 말이야. 자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 돼요? 안 되죠. 보존 등기 무조건 안 되니까. 자, 토지 특정인 지분 안 돼. 지분. 그죠? 어떤 분 토지는 어떡하니? 토지 괜히 쓴 거 이거. 예. 특정인 지분. 보존 등기 돼요? 안 되지. 보존 등기 뭐가 돼? 보존 등기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존 등기는 전부 전원. 예. 그다음에 토지 특정 일부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부동산 일부예요. 토지 일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전 돼요? 안 되지. 자, 소유권 전은 안 되면 처분이 안 되지. 분할해서 해야죠. 네, 토지의 특정인 지분 나왔네. 지분 나왔네요. 그죠? 지분에 대해서 저당 설정돼요? 돼요. 저당 설정 되죠. 네, 그다음에 지분에서 지상권은 안 되죠. 지상권 안 돼요. 빌리는 거니까 지상권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얼른 쑥 훑어보고 찍을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되게 짧아도요. 꼼꼼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독해가 어려워. 문장을 보시고 부동산 일부인지 권리 일부인지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
예전에 그 제가 여담으로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엄청 큰 부자가 돌아가셨는데 엄청 큰 부자인데 이 양반이 건물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건물이. 통으로 구분 건물 아니고 통으로 다 자기 거야. 자식이 많아. 웃어야 되는데 자식이 많아. 그래서 건물은 통으로 엄청 몇백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자식이 많아. 그럼 걔네들 골치 아프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공유 지분으로 이제 쪼개는 거야. 근데 그 자식들도 또 자식이 많아. 그 중에 또 한둘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 또 그 자식의 지분에 또 쪼개는 거지. 그렇게 쪼갰는데도 그 한 사람 지분 하나하나가 몇 억이야. 이해되고 좋겠어? 지금 좋겠어요? 예. 그럼 내 지분이 만약에 뭐 50분의 1이야. 내 지분이. 근데 그게 한 뭐 5억 돼. 그럼 그거 담보로 돈 꿀 수 있어요? 또 꿀 수 있다고. 지분을 목적으로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또 상속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거리네 지금. 그렇다고요. 예. 자 다음 79번. 내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어. 자 봐봐요. 부동산이 등기 대상이 되는지. 자 방조제는 등기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부대시설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컨테이너는 OX, X죠. 자 컨테이너는 정착이 안 돼 있어요. 언제든지 떠서 옮길 수 있으니까. 자 호텔로 수선되고 해저면 안반에 앵커로 고정된 배 유조선 뭐야? 배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애매하네 또. 자 다시 보세요. 선박 등기 어디서 배웠죠? 선박 등기 배웠어요? 세법에서? 부동산학 개론에서 안 배웠어요? 민법에서 안 배워요? 중개사법에서 안 배워요? 중개대상물 할 때 안 나와요? 됐어 괜히 얘기했다. 예. 자 선박도 등기가 있는데 그건 선박 등기예요. 선박 등기고 여기서는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대상이 딱 두 개 있죠? 토지와 건물이요. 이게 토지일 수는 없잖아요. 건물일 수도 없어요. 왜? 지금은 해저에 고정되어 있고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야. 물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건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정착물이 아니거든. 그럼 얘는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동지 나가면 배가 산 위에 있대. 그건 건물이지. 토지 정착한 거니까 건물이고요. 이거는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떠서 저 물속에다가 고정시켜 놓은 거. 물에 떠 있긴 떠 있습니다. 이건 건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괜히 호텔로 수선이 괜히 뻥친 거예요. 이거 의미 없어. 예. 그다음에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할 수가 없다 그랬죠. 이거 바람 통하면 안 된다 그랬고 개방형 축사 요거 때문에 문제 낸 거예요. 자 5개 풀장은 지붕이 없죠. 안 되고요. 조적조 기억나세요? 슬레이트 지붕 등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뻥치려고 일부러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괜히 안 넣어도 되거든. 컨테이너 그럼 안 돼요. 근데 조적조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지. 지붕 표시 나오고 그럼 등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저렇게 구별하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됐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보시면 80번 볼까요? 추정력. 자, 판례 기준으로 추정력은 다 판례예요. 추정력은 규정이 아예 없어요. 등기 추정력은. 자, 추정 효과는 일단 진정한 걸로 다뤄지는 걸 불가하므로 반대 증거가 나오면 뒤집을 수가 있다. 이게 추정력이에요. 예, 반대 증거. 단순 주장으로는 안 되고 증거가 꼭 나와야 돼. 권리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표시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등기 추정력이 있으니까 점유 추정력은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이죠. 당사자 간에도 인정해요?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5번 보시면 보존 등기가 있잖아요. 보존 등기. 이거는 추정력이 있긴 있지만 양도 사실을 부인할 때 이때는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추정력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됐고요. 다음. 자, 81번. 자, 순서 문제 나왔죠? 다른 규정이 없으면 순서대로 간다. 그럼 이 순서는 뭘로 따질 거냐에 대해서 같은 구는 순위 번호. 자, 다른 구는 접수 번호. 자, 두 개 바꾸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그다음에 3번.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거 맞아요. 자,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순서와 무관하게 틀렸죠? 네, 그 순서에 따른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2번 나와 있는데 2-1, 2-2. 그럼 얘네들 순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른다. 그죠? 그다음에 회복 등기는 회복 등기 순위가 아니라 원래 순위로 가져야 되는 거죠. 종전 순위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이거 틀렸고요. 자, 대지권에 대해 등기한 대지권 등기, 요 건물 등기이고요. 대지권의 목적은 토지 등기, 해당 구간 등기. 자, 요거 두 개는 대지권이니까 접수번호, 그렇죠? 대지권 접수번호. 다 틀렸고, 그래서 1번만 맞는 게 되죠.
자, 또 갑시다. 자, 82번 보시죠. 무건대리. 대리건이 없는 애가 신청을 했대요. 근데 실행이 돼버렸대. 근데 신청한 게 부합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유효 무건대리. 여기 조심하실 게 권리가 없는 애가 무건대리가 오면요. 등기관이 알았으면 각하시켜요. 권한이 없는데 그럼 각하 원칙이에요. 근데 모르고 기재됐을 때. 모르고 기재했으면 그 등기 어떻게 해? 개껏 맞으면 할 수 없지 않냐 이죠 유효. 그죠? 이거 잘못 해석해서 무건대리도 해주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고는 안 해줘요. 모르고 됐을 때 등기 효력은 어쩔 수 없다 이 소리예요. 두 번째 사망자를 의무자로 이것도 각하예요. 의무자 돌아가신 분인데 그냥 들어왔는데 이거 돌아가신 분이 살아서 온 것처럼 등기 들어왔다면 각하야 각하. 근데 상속인이 했고 합법적으로 넘어왔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냐.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서 했으면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럼 봐줘라. 유효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죽은 사람 명의로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등기관이 이 사람 죽었는데 이러면 이때는 곤란해져요. 일단 상속하고 나서 그 다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갔으면 뭐 상속인데 괜찮대. 그럼 넘어가자는 소리예요. 자, 미등기 부동산의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두 번째 사람 양수인이 보존등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허용되지 않지만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다라고 봐줘야 되죠. 모두 생략등기. 자, 무효등기 유용으로 허용하려면 제3자가 없을 때, 자, 저당권 같은 권리등기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자, 위조문서로 이미 걸렸어요. 이미 중간생략된 경조사 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됐고 아무리 합의가 없었더라도 넘어갔으면 그것만으로는 무효로 할 수는 없다. 그건 뭐예요? 유효다 이 소리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만 잘못된 거죠. 다음 83번 중간생략 등기 또 길게 나오네요. 자, 중간생략 등기 나오면 뻔해요. 자, 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찾으세요? 어디 있어요? 5번 있지. 5번 허가구역 나왔어. 그럼 유효부예요. 틀렸지. 끝. 예. 만약에 이게 없다. 중간생략에 가불병 나고 어쩌고 근데 이런 게 없다. 그럼 얼른 넘어가야 돼. 일그나 많아요. 그거 일그나 많아요. 틀리라고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간생략에 토지거래 허가 유효부여부터 찾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제발 문제풀이도 요령이거든요. 또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멘붕이 확 빠져가지고 가만 차분하자. 그러면 1번부터 또 다 읽고 그러고 한 10분 걸려.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냐. 그런 거 얼른 넘어가야 돼요. 얼른 넘어가야죠. 생소하다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얼른 넘어가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 몇 개 잡고 아니다 싶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해요. 이걸 넘어가라 그럴 때 한참 쳐다보다 넘어가. 그러면 시간 없어요. 진짜 급해요. 예.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봐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차 정말 정신없어요. 1차 80문제 푸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간다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확 시간 가. 왜냐면 점심 뭐 먹는 등 마는 등 그러고 2차 들어가면 중개사법 믿었는데 배신당하지. 공법 뭐 원래 그랬고 그러면 뭐 마지막에 공시법 희망이 없지 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되게 요령이고 많이 연습해가지고 훈련 단련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훈련하실 때 정직하게 간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시험 문제가 정직하지 않아. 출제자도 정직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부릴 수 있는 요령은 다 부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풀 수 있는 요령을 최대한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풀어봐야 돼.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문 길면요. 일단 핵심 포인트 몇 개 딱 잡고 모르겠으면 넘기는 게 맞아요. 그거 판단하는데 5초 넘으면 안 돼요. 쭉 훑어보고 아니다 넘어가고 이렇게 5초 넘으면 안 돼요. 바로바로 판단해야 돼요. 이게 딱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긴데 옳은 거 고르셔. 그럼 뭐 고르면 안 돼. 긴데 옳은 거 고르셔. 어떻게 풀어? 못 풀어. 예. 긴데 박스가 돼 있고 몇 개인가. 절대 풀면 안 돼 그런 거는. 그럼 5초도 안 걸려. 이게 아니야 너 이따 봐. 넘어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은요 뻔해요. 중간생략 어쩌고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부터 찾고 이거 답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거 길어가지고 읽으나 마나 이거. 읽으나 마나. 자, 내용은 어차피 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생략 등기 합의가 없었더라도 기왕 넘어갔으면 어쩔 수 없다. 결국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법상 효력은 어쩔 수 없다. 단속 규정이다. 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기왕 어쩌겠냐. 그 소리 결국. 문제 낼 건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네. 자, 됐고요. 자, 등기 설비 나오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 할게요. 좀 쉬었다가. 예.